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일단 워크북에 있는 하나 유형 쭉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 이제 원해방정식 진도 나갈 거거든. 자, 오늘 풀어볼 유형이 뭐냐? 워크북 문제들이야. 워크북 84부터 89번 그리고 221, 222 아마 이렇게 될 거거든. 자, 그래서 그 문제들 싹 다 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20번, 229번 이렇게도 같이 풀 거야 오늘. 그 뒤에 유형들은 오늘 좀 하나 특별히 얘기할 것들이 하나씩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쭉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84번 유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일단은 84번의 유형 자체가 뭐냐? 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도형의 방정식을 써라 라는 거거든. 자, 이게 뭐냐면 자,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또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사실은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도형의 방정식 혹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자, 근데 여기에서 자취의 방정식에서 얘가 뭐냐, 자취라는 의미가 뭐냐면 너네 잘 생각해보면 발자취 이런 거 좀 들어보지 않았나? 흔적이라는 얘기거든. 흔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흔적들을 싹 다 모아놓은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도 생각을 해주면 되냐? 얘는 사실상 자취의 방정식은 수학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이제 방정식으로서 표현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린 당연하게도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니까 그걸 싹 다 한 대에 응축시켜서 한 대에 싹 다 밀어놓고 생각을 하자라는 소리야. 그 점을 이제부터 그 점 자체를 x, y라고 잡기 시작할 거야. 일단 적어놔봐. 나중에 이제 왜 이렇게 적어야 되는지 한번 싹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자, 왜 굳이 x, y로 잡아야 되냐? 이거는 일단은 아직은 문제를 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자, 우리는 고등학교 도형으로 넘어오면서부터 해석기하와 논증기하가 좀 갈린다 그랬거든. 해석기하 자체는 이제 고등학교 도형 문제고 논증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했던 그런 도형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논증기하를 바탕으로 해석기하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무튼 자, 우리는 고등학교에서는 해석기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애초에 해석기하 즉 뭘 쓰고 싶다라는 거야? 식을 쓰고 싶다라는 거거든. 어차피 방정식 자체는 x, y, x랑 y로 이루어진 식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애초에 그 점들의 집합 자체를 x랑 y로 미리 잡은 다음 그 다음에 해석기하 즉 뭘로 쓰자? 식으로서 표현하자가 이 단원의 주된 목표가 될 거다 이거지.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주는 것들은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그냥 점들의 좌표의 집합 자체를 그냥 x, y로 잡고 혹은 새로운 문자 a랑 b가 또 등장하긴 하거든. 상관없어. 그것도 그냥 싹 다 x랑 y로 밀어넣기만 하면 끝이 나니까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일반화되게 쭉쭉 한번 시작을 해볼 거야. 자,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빨리 그냥 체크하고 쭉쭉 쓰기만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84번 이제 슬슬 문제 한번 풀어볼게. 두 점이 있어. 두 점 A랑 B가 있는데 그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도형의 방정식 혹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그 점 자체를 한번 P로 잡고 그냥 x, y라고 한번 잡아보자.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니까 뭘 쓸 수 있어?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럼 미리 그냥 제곱 때리고 시작을 할게. 자, 그러면 PA의 길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x 빼기 3의 x 빼기 3의 완전 제곱 y 빼기 6의 완전 제곱이 뭐일 수밖에 없겠더라? x 빼기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완전 제곱 이렇게 올 수밖에 없을 거거든. 자, 그러니까 이거 싹 정리해줘.
좌변으로 싹 다 이항시키고 정리해주자. 일반형으로 쓰자라는 얘기야. 직선의 방정식. 왜? 어차피 이 창은 싹 다 소거되기 때문이거든. 자, 그러니까 이거 싹 정리해주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미리 계산했어.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16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등장할 수밖에 없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이 뭐야? 3번이야 그냥. 자, 이렇게 해주면 사실 문제가 끝이 나는 거야.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 유형을 어떻게 풀었었냐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 뭘 구하는 거야 사실? A, B의 직선 A, B 혹은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 이거 구하라는 소리랑 똑같긴 하거든 사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쪽 풀이에 최대한 집중해서 풀 거니까 사실 숨겨진 의미는 수직 이등분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내라는 문제구나 이런 거긴 한데, 근데 저런 거 찾기가 쉽지가 않아 이 자취의 방정식에서는. 그래서 저렇게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해볼 거야 이제부터. 자, 85번 똑같이 갈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그냥 뭐라고 잡자? P를 x, y로 잡고 시작하고 이 관계식 만족하게끔씩 쓰자. 자, PA의 길이의 제곱은 x 빼기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그 다음 빼줄게. x 빼기 3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y 빼기 5의 완전 제곱 y 빼기 5의 완전 제곱 y 빼기 5의 완전 제곱이 몇이더라? 5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 또 이거 쭉 소거시켜서 정리해주면 1차만 남을 거야.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만 남을 거니까 쭉 정리해주면은 x 플러스 6y 마이너스 17은 0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니 이거 이게 뭐래? 얘래. 그러니까 A가 6, B는 마이너스 17.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몇이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가 이제 최종적인 정답이 될 것이다. 자, 87번. 87번은 84, 85랑은 조금 다르게 뭐가 등장을 했어? 새로운 미지수 A랑 B라는 게 또 새롭게 등장을 했어. 자, 이럴 때는 별로 신경 쓰지 마.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뭐만 해주면 되냐? 자, 이럴 때 잘 기억해놔. A랑 B를 뭘로 표현만 하면 되냐? 어차피 우린 목적이 뭐야? 방정식 쓰는 거거든? 직선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 쓰는 거니까 A랑 B를 뭘로만 바꿔주면 돼? 사실 X랑 Y로만 바꿔주면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돼. 그냥 상관이 없어. A랑 B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냥 X랑 Y로 바꾸기만 하고 끝내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럴 때 하나 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기다가 대입한 식을 그냥 미리 써놓고 시작해. P가 저 직선을 지난다고 하니까 3A 플러스 B가 1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A랑 B를 X랑 Y로 바꾼 다음에 이 식에다가 마지막에 대입한 게 자취의 방정식일 수밖에 없다가 이 문제 풀이 끝이거든. 자, 오케이? 자, 그냥 A랑 B라는 새로운 미지수가 나오면 그냥 X랑 Y로 잡은 다음에 얘가 지나는 무조건 직선이 있을 거야. 걷다가 대입한 다음에 A랑 B를 X랑 Y로 바꾸면 끝. 오케이? 요것만 기억해주면 이거 되게 쉬워.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얘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을 쓰라는 얘기거든. 그러니 이 점 Q 자체를 뭘로 어떤 걸로 보고 싶다? 84번에서 뭐라 그랬어?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뭘로 표현하자? 그냥 x, y라고 표현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a 플러스 b가 x고 a 마이너스 b가 y라는 거야. 자, 우리가 원하는 거 뭐라고? a랑 b를 x랑 y로 표현하고 싶다. 자, 그럼 x는 a 플러스 b고 y는 a 마이너스 b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A랑 B를 각각 더하고 빼가지고 X랑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봐. 더하고 2로 나눠봐. 얘는 2분의 X 플러스 Y겠구나. 그치? 자, 두 번째 B는 2분의 빼줘야 되니까 X 빼기 Y겠구나. 자,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왔을 거야. 자, 그럼 이거 뭐 하자고? 뭐 하자는 거야? 그냥 그대로 였다가 대입해주면 끝난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A 자리에다가 이거 넣고 B 자리에다가 이거 넣어서 2를 미리 곱하고 시작을 할게. 그러면 3x 플러스 3y 플러스 x 마이너스 y가 2라는 거니까
이거 약분시켜서 미리 써주면 2x 플러스 y 지금 구하라는 게 뭐야? 일반형 꼴이니까 이렇게 넘겨놓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지. 여기에서 m의 값은 뭐야? m의 값은 2고 n의 값은 마이너스 1이야. y의 개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곱하든 나누든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 따라서 m 플러스 n은 몇일 수밖에 없냐? 1일 수밖에 없다가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87번까지 끝났고 이 이후에 진짜 계속 똑같을 거거든. 자취의 방정식이 한 번만 이 과정 제대로 이해하고 습득한 다음에 그냥 쭉 풀어주면은 그냥 이 과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자, 몇 번만 해보면은 솔직히 처음엔 되게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하지만 몇 번만 해보면 그냥 되게 획일화돼 있어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만 풀어보고 이제 그 다음 87, 88, 89, 86번이네 이거 미안해. 86번인데 87번 했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쭉쭉 풀어 가볼게. 87번부터. 자, 87번부터 한번 이어서 해볼 텐데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부터 한번 쭉 다시 읽어보자. 점 A가 2,8인데 이 직선 위를 움직이고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또 점 B가 새롭게 존재하는데 그러면 모르겠어. A, B 잡고 시작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쓰고 싶은 직선의 방정식 혹은 자취의 방정식이 뭐야?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어떻게 발자취를 남기면서 이렇게 쭉 가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그 점 자체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C라고 잡고 우리는 이 점의 집합에 대한 식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러니 x, y라고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쭉 일반화를 시켜주자.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뭐 하기로 했지? 일단 이런 점 B를 대입한 식을 써놓고 시작을 할게. 그 다음에 어차피 A랑 B를 X랑 Y로 표현한 다음에 이 식에다 대입한 게 끝일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 점 C의 좌표는 이거 항상 내분점은 항상 그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어. 유향 성분이니까 A에서 B로 가는 방향이야. 그래서 자, 점 C의 좌표는 3분의 2대1 내분점이야. 2A 플러스 2. 자, 이건 공식 써야지 빨리. 2B 플러스 8 이런 상황이니 자, 이게 뭐라고? X가 여기고 Y가 이거라고. 그러니 A랑 B를 X랑 Y로 쭉 정리를 해주게 되면 무슨 식이 나오냐? A의 식은 여기에서 정리해볼게. 2분의 3 X 빼기 1이라는 식 나올 거야. 잘 정리해봐. 두 번째 B는 뭐가 나오냐? 2분의 3 Y 마이너스 4라는 식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들을 어떻게만 해주자? 그대로 쭉 였다가 대입만 해주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입해줘서 끝내게 되면은 어떻게 끝나냐면 쭉 대입한 다음에 정리하면 2x 빼기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니까 이것만 잘 끝내봐.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끝내면 아무 문제 없이 풀릴 거니까 자, 87번 이렇게 끝났고 88번 똑같이 한번 가볼게. 점 P가 이 직선 위를 움직인다. 뭐 하자고? 점 P 자체를 A, B라고 한번 잡아보자고. 그 다음에 대입해서 A 플러스 2B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잡고 시작하고 A랑 B를 X랑 Y로 표현한 다음에 대입하고 끝낼 거야. 자, 그때 우리가 구한 건 AP의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이야. 그럼 P가 나와 있으니 자, 그 중점 자체를 한번 M이라고 잡아볼게. M이라고 잡아봤을 때 X, Y로 잡고 이것들을 싹 다 A랑 B로 표현한 다음에 끝낼 거야. 자,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표현 가능해? A랑 P가 나와 있으니 자, 두 점의 중점 2분의 A 플러스 4, 2분의 B 플러스 2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하자? A랑 B를 X랑 Y로 표현해주자. 자, 여기에서 A 값은 뭐일 수밖에 없어? A는 2X-4 B는 2Y-2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 2X-4, 2Y-2 이걸 어디다가 대입하자?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자. 대입을 해주게 되면 둘이 더해서 쭉쭉 해줘.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11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혹은 자취의 방정식이 완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오케이, 이해됐나? 자, 그래서 88번은 정답이 1번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이제 마지막 89번 마지막이 아니다. 자취의 방정식 이거 말고 마지막 두 문제 딱 남아있거든 워크북에서. 자, 요거 풀고 나서 쭉 다시 풀 거야. 89번 계속하자. 똑같이 점 A가 이 직선 위에 움직여. 그럼 A, B
한 다음에 대입해. 2a 플러스 1 이렇게 잡자고. 그지? 이젠 슬슬 느낌이 올 거야. 자, 그때 이렇게 두 점이 있고 그리고 점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 G가 나타내는 자취의 방정식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를 뭘로 잡자? 얘를 x, y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애초에 A랑 B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 3분의 무게중심은 세 점 좌표의 평균이니까 3분의 A-3과 3분의 B 플러스 2가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까지 괜찮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쭉 A랑 B를 X랑 Y에 대한 식으로 표현만 해주면 끝이니까 자, A는 이거 정리하면 몇이 나오냐면 A는 3X 플러스 3 나올 거야. 이거 미리 계산해놨어. 3X 플러스 3. 그 다음 B는 몇일 수밖에 없어? B는 2A 플러스 1. 뭔 소리야? 쏘리. B는 3Y 마이너스 2. 3Y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야. 선생님 이걸 잘못 봐갖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자. 그래서 쭉쭉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2x 빼기 y 플러스 3은 0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거든. 미리 계산해놨어. 그래서 얘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네. 왜? y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 자, 그래서 a는 2, b는 3이니까 a랑 b를 더해주게 되면 정답은 5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여기까지 괜찮나? 그래서 89번까지 끝냈고 우리 그 다음은 이제 자취의 방정식 221번, 222번 끝내고 이제 두 개 유형을 쫙 마무리하고 끝낼 거거든. 자,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 두 개 한번 쭉 풀어보고 쌤이랑 같이 풀어보자. 자, 221번, 222번 한번 쭉 풀어볼 거야. 자, 똑같아. 자, 221번 자체는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사실은 이거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이긴 하거든? 자,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얘네 두 개의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P에 대해서 이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인 거를 구하래. 그럼 사실 우리 뭐 배웠어? 어떻게 하자? 우리 절대값 같다라고 놓기만 하면 끝났지. 그 전제 조건 뭐였지? X랑 Y의 개수 자체가 똑같아야 된다. 종류가 똑같아야 된다. 그것도 마저 똑같으니 이제 끝났네. 자,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직선 자체를 L1이라 잡아주고 L2라고 잡아주면 자,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게, 쌤이.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자, 이렇게 한번 다시 풀어봐봐. 이거랑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사실? L1 플러스 L2랑 L1 빼기 L2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여기에서 더하든 빼든 그 식에 마이너스를 곱하든 뭐 나누든 그거랑 어차피 똑같은 식이 될 수밖에 없어, 원래 거랑.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더해봐봐. 더해주게 되면은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 더해주면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그냥 0이네 는 0일 수밖에 없어. 상수항이 0이네.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에서 약분을 미리 때려가지고 x 플러스 y는 0이라는 직선에 방정식해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를 곱해갖고 여기에서 그냥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든지 이 비율만 맞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 더하고 빼고를 이제 앞으로는 기억해주면 훨씬 더 편하긴 할 거야.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절대값 뿔마 가로치고 뿔마 가로치고 해가지고 더하고 빼고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함축시킨 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빼줘볼게 한번.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 식 자체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도 나오겠지.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 자, 얘는 기억, 여기는 리을에 있겠다. 자, 그래서 기억, 리을만 만족시킬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정답 3번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자, 221번은 뭐 풀던 대로 쭉쭉 풀어주면 되는 거고. 자, 222번 한번 봐볼게. 두 직선에 대해서 두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P. 여기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있대. 자, 그런데 점 P에서 두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R과 S라고 했어. 자, R과 S라고 하되 자, 그러면 P에서 R과 P에서 S까지의 거리를 꼭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구하는 게 뭐야?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야. 자, 그러면 이걸 뭘로 잡아야 돼? 당연히 x, y로 잡고 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끝일 거거든. 자, 그리고 PR과 PS의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겠더라 이거지. 자, 그러니까
PR부터 한번 해봐. PR부터. PR의 거리 자체는 뭐야? 점 P로부터 직선, 첫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써주면 되는 거거든. 자, 별로 어색할 게 없어. 자, 얘는 루트 5분의 절대값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 하나. 자, 두 번째 PS는 절대값 5분의 루트 5분의 절대값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근데 얘 대 얘가 몇 대면 2대 1일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고, 결과적으로 분자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어떻게 쓰면 되냐? 이걸 쭉 해주면 얘 대 얘가 2대 1이니 2배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가 얘가 얼마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때 올 때는 괄호 쳐서 와줘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게 되면 총 2개씩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미리 정리해놨어. 3y 빼기 7은 0이라는 식 하나. 두 번째 4x 플러스 5y y 마이너스 13은 0인식 하나.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왜? 상수항이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13으로 맞춰졌기 때문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랑 B가 뭐야? A는 0, B는 3, 여기서 C는 4, D는 5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B, C, D는 0, 3, 4, 5를 더해준 12가 정답이 되겠지. 이렇게 해주면 222번도 별 문제 없이 생각보다 이제부터는 약간 좀 쉬워지게 될 거야.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은 그냥 몇 번만 풀어보면은 나중에 그래도 약간 기억 안 날 때 있거든? 근데 몇 번만 풀어봐봐. 그러면 진짜 몸에 자동적으로 습득이 될 거니까, 체화가 될 거니까 이렇게 몇 번만 쭉 풀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풀고 싶은 거는 220번이랑 229번 같이 풀 거야. 220번부터 일단은 풀어놓고 나서 쌤 설명 한번 꼭 들어봐봐. 오늘 좀 얘기해 줄게. 좀 특이한 것들 많으니까 어렵기도 할 거야. 어렵기도 하니까 정신 잘 붙들고 꼭 들어줘야 돼. 한번 이제 쭉 풀어보고 쌤이랑 같이 풀어보자. 자, 220번 문제를 일단 공통수학 2를 기준으로 어떻게 푸는지 보여주고, 공통수학 2만으로도 증명 가능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한번 꼭 잘 들어봐봐. 자,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일단은 첫 번째 풀이는 뭐냐? 그냥 각의 이등분 성질을 써가지고 쭉쭉 푸는 거야. 자, 그게 뭐냐면 이 직선을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자체가 요거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 하고 싶은 건 뭐라 그랬어? 그냥 절대값끼리 씌운 다음에 간다라고 넣으면 끝나겠지. 그치? 그래서 ax-y가 뿔마 x 플러스 ay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어차피 이거 넘겨서 마이너스 5가 와야 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와야 되는 건 뭐야? 마이너스밖에 못 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쭉 정리해줘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 a 플러스 1의 x와 그 다음에 플러스 a-1의 y-5가 0이라는 직선이 뭐라는 거야? 저기에 있는 3x 플러스 y-5는 0이라는 직선일 거거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a 값은 몇일 수밖에 없어? 2일 수밖에 없겠다. 맞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풀이가 끝나. 사실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끝난다라고 해서 사실은 뭐 별 문제가 없긴 한데, 너네들한테 약간 좀 사고의 확장을 좀 시켜주고 싶어서, 그래도 우리 좀 공통수학 2 요번에 하는 애들이 그래도 좀 열심히 좀 어려운 것들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서 충분히 따라올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주는 증명 자체를 한번 꼭 잘 필기하면서 들어봐. 뒷장에 쌤이 손필기에다가 필기를 다 해주긴 했어. 증명을 다 해주긴 했어. 하지만 한 번씩 꼭 한번 해봐. 꼭 해봐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증명해주는 공식 자체가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 2에서 이제 좀 기울기에 대한 곱에 대한 좀 공식이 하나가 있어. 근데 그거를 공통수학 2에서 이렇게 했더니 증명이 되더라 라는 게 하나가 쌤이 발견해갖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그때는 조금 비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번 증명해 보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 자, 맨 처음 쌤의 생각이 뭐였냐?
이 두 개의 직선이 보니까 어때? 지금 얘를 L1, 얘를 L2, 얘를 L3라고 잡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어차피 얘랑 얘가 2등분 되는 애야. 각이 2등분 되는 애야. 그러면 쌤이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이 두 개의 직선이 무슨 관계야? 아, 수직인 관계겠구나. 그러니 이 두 개의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은 몇일 수밖에 없어? 몇 도? 90도일 수밖에 없고, 그치? 그 다음에 이 90도를 절반 때린 게 얘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이 L1과 L2, L3까지 이렇게 각각 이루는 각이 몇 도라는 거야? 얘랑 이루는 각도는 45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자, 이거를 왜 굳이 얘기하고 싶었냐면 특수각이기 때문에 쌤이 더 얘기를 하고 싶었어. 자, 그래서 저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이제 지금부터 쓸 공식을 한번 증명을 해줄게. 증명해 줄 거야. 자, 그런데 미리 한번 쓰고 시작을 해볼까? 아니다. 일단 증명을 하고 나서 써보자. 자, 일단 증명 자체는 제일 편안한 상태에서 증명을 한 다음에 일반화를 시켜주면 돼. 자, 그럼 제일 만만한 직선이 뭐야? 무조건 원점 지나는 직선만큼 제일 만만한 애가 없거든? 자, 그러면 좌표평면 한번 이렇게 쭉쭉 그려봐봐. 좌표평면 그려보고 x와 y라고 잡아라. 자, 그 다음 두 개의 직선 그릴 거야. 원점을 지나는 두 개의 직선 그릴 건데 두 개를 한번 이렇게 하나를 이런 느낌으로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사이각을 45도로 잡게끔만 만들어줄게. 저 문제에서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만 한번 잡아봐. 이렇게 대충 45도가 안 돼 보이긴 하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잡아봐. 자,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직선을 y는 mx라고 잡아주시고 위에 있는 직선 자체를 y는 ax라고 잡아줘 봐봐.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두 개의 기준각을 한번 설정을 해볼 건데 mx의 각을 요 x축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위로 올라간 방향만큼의 각을 베타라고 잡아주고 요 a만큼의 각을 알파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리고 여기 사이에 끼어있는 이 사이각을 각에 대한 기준 단위인 세타를 한번 잡아볼게.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잡아놔봐. 자, 이렇게 한번 잡았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자, 이때 우리는 쌤이 직선의 방정식 맨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기울기에 대한 되게 많은 표현 방식 얘기해줬잖아. 그 중에서 지금 쓸 게 당연히 뭘 것처럼 보여. 탄젠트에 대한 함수겠지. 탄젠트에 대한 표현 방식 한번 써볼게. 자, 여기에서 기울기는 뭐야? 기울기는 m인데 얘가 지금 뭐라고도 표현 가능해? 사실은 탄젠트 베타라고도 표현 가능하다 이거야. 자, 지금 해주는 내용이 사실 3학년 2학기 때 쓸 수도 있어서 쓰이면 너무 간단해서 그래. 너무 간단해서 그러니까 한번 쭉 증명 같이 해보자. 자, 여기에서 기울기는 뭐야? 기울기는 a인데 얘는 또 탄젠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이때 우린 이제부터 뭘 하고 싶냐면 이 두 개의 직선에 대한 기울기와 사이각에 대한 관계를 한번 써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자,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뭘 쓰고 싶냐면 알파와 베타의 각을 어떻게 했더니 세타가 나오는지 한번 써보고 싶은데 자, 당연히 뭐야? 알파에서 베타를 뺐더니 세타가 나오는 거 보이지? 그치?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미리 얘기해 줄게. 탄젠트 세타 혹은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를 써보고 싶다라는 내용이야. 지금부터 쓸게. 자, 많이 어려운 내용이니까 정신 꽉 붙들고 한번 쫙 계속 들어봐. 이해 안 되면 계속 들어봐.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건 약간은 노가다성이 들어가. 공통수학 2에서 미적분 2 내용을 증명하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식이 더 복잡해지는 경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 2 내용을 가지고 미적분 2 내용을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 자, 지금 이제부터 증명의 시작은 한 점을 잡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 자, y는 mx 위에 한 점을 잡아볼게. 쌤이 여기에 한 점 p를 1,m이라고 잡아볼게. 1,m이라고 한번 잡아봐. 그때 이 점으로부터 x축의 수선의 발 내려주고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한번 쫙 이렇게 내려줘 봐봐.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원점이고 두 점을 한번 H, 그 다음 여기 뭐 P? 이렇게 쭉쭉 잡아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부터 이제 삼각비를 쭉쭉 써줄 거거든? 쭉쭉 한번 써볼게. 자, 먼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쭉 쓸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직각삼각형의 삼각비 혹은 각 변의 길이를 모두 표현해 볼 거야. 어차피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세타니까 그러면 삼각형 어디에서 볼 수밖에 없겠어? 삼각형 OHP에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가 되겠거든. 그지? 그러니까 자, OP부터 한번 구해볼게. OP의 길이. 얘는 OP의 길이는 뭐야? 원점으로부터 1,m까지의 거리가 되겠지. 즉 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올 수밖에 없겠더라.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OH 한번 구해볼까? OH 한번 구해보자. OH의 길이 자체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 H까지의 거리를 미리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네. 자, 그러면 아니다. OH의 길이는 지금 여기에서 거리를 구해서 굳이 하지 말고 피타고라스를 써서 마지막에 구하자. 그럼 pH부터 한번 구해볼게. pH부터. 자, pH 자체는 점들이 싹 다 나와 있으니까 아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쭉쭉 구해주면 돼. 자, 그래서 얘 자체를 어떻게 하자? 자, 얘를 ax-y는 0으로 잡고 이 점과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쓸 거야. 자,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1과 m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a 빼기 m에 대한 절대값 쭉 씌워주면 될 것이고, 자, 그때 OH에 대한 길이는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 OH 길이의 제곱은 빗변의 길이 OP의 제곱에서 뭘 빼주면 되겠다? PH의 길이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더라 이거야. 자,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쭉쭉 정리해 줄게. OP의 길이 제곱 M제곱 플러스 1에서 뭘 빼주자? 얘 제곱해봐. A제곱 플러스 1분의 A 빼기 M의 완전 제곱 오겠지. 제곱하니까 절대값 없어지고.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게 되면은 이거 분모가 어차피 뭘로 가? A제곱 플러스 1로 가고 분자는 얘에다가 A제곱 플러스 1 곱해봐봐. 자, A제곱 플러스 1과 M제곱 플러스 1 요거 곱해봐봐. 그러면 A제곱 M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 요거 나오지? 거기에서 이걸 빼줘봐봐. 그러면 뭐만 남게 되냐? A제곱 M제곱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M 마이너스 2am 플러스 1만 남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분자가 사실은 뭐야? 이거 완전 제곱식인 거 느껴져야 돼. am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을 a 제곱 플러스 1로 나눠준 관계겠구나. 그러니 OH 길이 자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 헤맸던 거는 OH의 길이는 분모에 루트를 씌워주고 분자에는 절대값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 그런데 편의상 공식의 편의상 얘를 미리 바꿔놓고 시작을 할까? 미리 바꿔놓고 시작을 하자. 얘를 분자를 얘에서 얘pe는 사실 똑같거든? 그래서 1 이렇게 1 마이너스 am의 절대값으로 한번 쓰고 나서 시작을 해볼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왔어. 이제 OH의 길이를 구했고 근데 이거 플러스구나. 미안하다. 어쩐지. 자, 다시. 여기 이 식 자체를 쭉쭉쭉 정리해서 요거를 쭉 빼주니까 A제곱 M제곱 플러스 2AM 플러스 1로 와서 이렇게 바뀌어. 자, 그래서 OH 길이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봐. 자, 그러면 이제 세 변의 길이를 싹 다 구해버렸어. 오케이? 자, OP, OH, PH를 싹 다 구했어. 그럼 이제 뭐 하자? 어쩔 수 없이 싹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거야. 자, 먼저 사인 세타는 뭐냐?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였지? 자, 빗변은 OP분의 PH니까 OP분의 PH야. OP분의 PH. 그러면 얘를 나눠주면 돼. 즉 분모에 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야. 루트 A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분자에는 A 빼기 M이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 여기까지 괜찮나? 자, 두 번째
코사인 세타는 사실 탄젠트만 정의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한번 해보자. 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OP분의 OH인 거 보여야 돼. OP분의 OH니까 분모가 똑같네. 그치? 분모가 똑같으니 루트 A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여기 있는 분자가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까지 됐을 거야. 자, 마지막 탄젠트. 탄젠트는 뭐 밑변분의 높이를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거 이렇게 써도 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인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조금 더 괜찮거든 지금. 자, 왜? 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얘분의 얘를 놓게 되면 분모가 아예 약분이 되고, 그치? 코사인에 있는 분자가 고스란히 분모로 들어오게 되면서 1 플러스 am의 절대값 씌운 거 분의 a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이니 그냥 전체 절대값을 붙여주자 이거야. 이거 괜찮나? 자,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공식이 되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저 그래프를 봐봐. 1 플러스 am분의 a 빼기 m이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됐거든. 근데 세타 자체는 뭐라 그랬어? 알파 빼기 베타야. 그러면 뭐야 이거?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사실은 써줄 수 있어. 그게 뭐냐? 자, 이걸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해. 1 플러스 분모에는 기울기 분의 기울기의 차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2 내용의 공식이야. 탄젠트 덧셈 정리라고 해서 나중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배우게 되거든. 그런데 공통수학 2 내용만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쭉쭉 이렇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 미적분 2에서 배워야 될 내용을 공통수학 2에서 증명을 해버렸어. 그러면 시간 되면 써봐. 진짜 시간 되면 써봐. 공통수학 2에서는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고, 사실 이거 덧셈 정리 내용 자체가 나중에는 삼각비 자체가 뭐야?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탄젠트는 대부분 증명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증명했던 걸 토대로 그냥 대입하니까 나오더라가 대부분 증명이거든. 그래서 탄젠트에 대한 증명 자체는 되게 너무 단조로워. 나중에 고3 내용으로 가면 갈수록 탄젠트는 약간 쩌리 느낌이야. 어차피 여기에서 증명한 거 바탕으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코사인에다가 대입하고 사인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그냥 외우라, 이게 끝이야. 그래서 쌤도 옛날에 탄젠트 말고 사인, 코사인은 그래도 이것들은 원리 자체가 되게 뚜렷해서 단위원 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게 잘 나와. 하지만 탄젠트로 가면 갈수록 얘는 사인 배웠지, 코사인 배웠지, 그러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대입해서 그냥 끝내라고 해서 이해가 잘 안 된 경우가 많았거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증명하고 나서 보면은 옛날에 공통수학 2에서 미적분 2 내용을 한번 증명했던 것 같아. 그 내용이 뭐였지? 저렇게 직선 두 개 원점 지난 거 쫙쫙 그려놓고 사이각을 세타라고 놓고 베타랑 알파로 잡은 다음에 그냥 이건 정직하게 우직하게 피타고라스로 쭉쭉쭉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고 쭉쭉쭉 증명했더니 이렇게 증명이 됐었더라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거야. 그러니까 이 원리 자체를 나중에는 탄젠트에서 사인, 코사인 배운 거 바탕으로 대입해보니 증명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몇 개만 더 정리를 해줄게. 자, 이 상황에서 1 플러스 기울기 곱분의 기울기의 차, 이걸 항상 기억해 주시고 얘를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 자, 탄젠트는 기울기라 그랬지.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탄젠트 덧셈 정리를 미리 써줄게. 여기에서 얘는 뭐냐면 지금 빼기일 때 막 그렇게 지금은 이 과정만 기억해 주면 돼. 알파 빼기 베타일 때만 우린 쓸 수 있겠다 기억해 주면 돼. 자, 우리는 1 플러스 기울기의 곱이니 기울기는 뭘로 표현 가능하다? 탄젠트로 표현 가능하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라고 기억을 해주면 끝이 나는 거야.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걸 기억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고, 애초에 쌤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자체는 여기고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2 내용이니까 그때는 이제 이걸 그대로 외워주면 되고, 사실은 증명이 끝나긴 끝난 거야.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 난 거야.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줄게. 기준을 우리 기울기를 곱하고 차이
빼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 기준을 무슨 방향으로 잡아주기만 하면 되냐? 차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니까 자, 아무런 두 직선이 나와도 여기에서 다른 색깔로 쓸까? 아니다. 이걸로 하자. 여기에서 일로 가는 방향, 즉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으로 쭉 빼주면 끝이 나겠구나. 항상 기억을 해주면 사실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자, 기준이 뭐라고? 항상 시계 방향일 거라고.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 한 번쯤 이렇게 좀 어려운 것들을 한 번씩 쭉쭉 던져줘야지 너네들이 좀 긴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 가서 이거를 한 방에 그냥 이거 탄젠트 덧셈 정리고 코사인 사인 증명하고 나서 탄젠트 하면 끝이야 라고 원래는 사실 넘어가니까 그때 가서 조금 어버버 할 바에는 지금 이렇게 한 번씩 툭툭 건드려주는 것도 너무 좋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바탕으로 방금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볼 거야. 자, 다시 넘어와. 이제 다시 220번으로 넘어올 거야. 자, 두 번째 풀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번은 해봐. 자, 삼각비를 배울 때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이 상황 자체가 뭐라고? 서로 수직인 관계라고. 그러면 요렇게 있을 건데 직각인 상황에서 각을 이등분한 직선이 있을 것이고, 그지? 근데 이거 기울기가 음수네, 음수야.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밖에 못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하자. 여기에 기울기가 몇이다? 여기의 각도가 45도라는 것에 착안하여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끝이 나는 거야. 이때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3이고 이때 기울기가 몇이냐? 뭐 a 또는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단 a가 양수일 수밖에 없긴 하거든 사실. 자, 그거를 여기로 잡고 여기도 어차피 45도니 여기에서 일로 가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자. 오케이? 여기에서 일로 가는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한번 저 공식을 그대로 쓸 거야. 자, 뭐라고? 탄젠트 사이각은 사이각 45도야. 얘는 전체 절대값 뭐라고? 분모는 기울기의 곱일 거라고. a랑 마이너스 3a분의 기울기의 차이 a 플러스 3으로 올 수밖에 없겠다. 이게 몇이야? 탄젠트 45도는 1일 수밖에 없으니 여기에서 a 값은 뭐랑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혹은 2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에서 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울기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사실 이렇게 해도 돼. 여기에서는 하나의 풀이가 조금만 더 들어가긴 하거든.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으면은 이걸 실제로 대입해가지고 여기 교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만 확인해주면 돼. 자, 그랬을 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저 첫 번째 직선이 두 번째, 세 번째 직선의 교점을 지날 수가 없게 될 거거든. 그러니 얘는 모순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a가 2일 수밖에 없을 거야. 2를 대입해서 교점 지나는지 확인해보면 실제로 지나니까 이렇게 한 번은 꼭 확인해 주자 이거지. 자, 220번 문제는 공통수학 2 내용으로는 너무 쉽게 풀려. 하지만 이 두 번째 내용 이거 진짜 많이 중요해. 나중에 진짜 많이 쓰게 될 거야. 엄청 많이 쓰는 공식이기도 하고 난 덧셈 정리 자체를 지금부터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큰 의미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자체를 공통수학 2에서 우리는 벌써 증명을 해버렸다 이거야. 사인과 코사인은 아직 못하긴 했지만 탄젠트에 관련해서 뭐라고? 탄젠트는 기울기 함수니까 기울기에 관련해서는 사실 공통수학 2에서 이런 증명 방식도 있겠더라. 나중에 배우면 이런 증명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냥 되게 좀 간략하게 증명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증명 꼭 잘 정리해주고 그 다음 229번도 한번 풀어볼 건데 229번은 요거 증명에 비해서는 되게 간단한 증명이야.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증명을 바탕으로 쭉쭉 증명을 해주는 거니까 지금 이 내용 자체 220번 난이도가 엄청 높아. 두 번째 풀이에서 증명해준 거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잘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229번 한번 풀어볼게. 229번 한번 문제 꼭 풀고 나서 들어봐봐. 자, 229번에서는 내심의 좌표를 구하라라는 문제긴 한데 근데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쌤이 이 뒷장에다가 개념이랑 그 증명 싹 다 써놨거든. 쌤이 이거 중학교 2학년 2학기 쌤이랑 이제 내저번 내심 외심 했던 애들은 기억할 거야. 자, 진짜 편리한 공식이고
가끔 가다가 고등학교 가서도 이거 한 번씩 툭툭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알고 모르고 계산량 차이가 생각보다 좀 있어갖고 사실 한두 줄 차이긴 한데 그럼에도 알고 있으면 분수 비율로 나왔을 때나 혹시나 좀 훨씬 복잡한 상황이 나왔을 때 진짜로 시간 단축이 압도적으로 빨리 돼. 그래서 이런 거 꼭 알아두고 문제 풀면은 진짜 보이는 게 엄청 많아질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시중 교재에서는 막 얘기가 없긴 한 공식인데 되게 증명이 간단해서 그래서 한번 쌤이 증명해봤어. 자, 먼저 우리 내저번의 반지름과 넓이에 대한 관계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들어가 볼게. 자,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내저번을 한번 쭉 그려봐봐. 자, 이것도 쌤이랑 안 했던 애들은 한 번은 꼭 증명해봐. 너무 쉬워. 이거는 방금 전 증명에 비해서는 진짜로 그냥 당연히 그런 애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해보자. 이렇게 한번 그려봐봐. 이렇게. 자, 이때 직각삼각형에서 혹은 그냥 내저번이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사실 넓이에 관련한 공식을 하나 쓸 수 있었지 않았나? 자, 그게 뭐였어? 세 변의 길이를 미지수 A랑 B랑 C로 잡은 다음 자, 여기에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았어. 이거는 진짜 계속 나오는 공식이니까 꼭 기억해줘야 돼. 넓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로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가 있었다 그랬지?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세 변의 길이. 그냥 둘레의 길이라고 얘기해주면 돼. 3학년 2학기 때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사각형의 넓이까지도 우리는 접근을 했었지만 하지만 우리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했어? 진짜로 얘랑 같다라고 해가지고 내저번 반지름 구했었지. 그치? 그거를 이제 특수한 삼각형 4가지에 한해서는 우리는 이 계산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이제부터 쌤의 주장이야. 자, 왜 그러냐? 이런 삼각형 많이 봤을 거거든? 그런데 어차피 직각이고 어차피 둘레고 어차피 뭐 그냥 넓이에 관련해서 뭐 약분 때릴 건데 중학교 2학년 때로 좀 머리를 좀 기억 좀 되돌려봐. 어차피 이거 직각삼각형 뭐에 관련해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무슨 삼각형? 무슨 수? 피타고라스 수에 관련해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 사실. 자, 아니면은 뭐 루트 써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그럼 문제가 너무 복잡해진다 이거야. 그러니 자, 맨 처음 생각해야 될 건 무조건 뭐냐? 무조건 우리는 지금부터 피타고라스 수가 나왔을 때는 이 비율들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쭉쭉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일단 피타고라스 수 한번 쭉 써보자. 3대 4대 5 5대 12대 13 그 다음 8대 15대 17 7대 24대 25. 자, 이 상황 안에서 우린 이제부터 뭘 구할 거냐? 내저번의 반지름을 너무나도 빠르게 구할 거야.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잘 봐봐. 일반적으로 3대 4대 5에서 쌤이 한번 증명을 해준 다음에 나머지 것들 싹 다 일반화 시켜줄 거야. 증명 자체가 진짜 너무나도 간단해서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면은 절대로 손해 볼 일이 없겠다. 잘 봐봐. 쌤이 지금부터 이때 반지름 길이 자체를 R1이라 잡고 R2, R3, R4 이렇게 잡아볼게. R1부터 R4까지 싹 다 정리해 줄 거야.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일단 R1으로 가볼게. 3대 4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6대 8대 10, 뭐 9대 12대 15 여기에서 몇 배를 곱하든 나누든 사실은 이 K라는 미지수만 붙여주면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반지름을 R1이라 잡아볼게. 우리 구하고 싶은 게 첫 번째니까. 그치? 자, 그럼 넓이에 관련해서 식을 두 가지 쓸 수 있어. 첫 번째, 2분의 1 곱하기 4K 곱하기 3K. 자, 요거 하나 보이지? 이게 뭐랑 똑같더라? 자,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R1이야. 곱하기 뭐였어? 삼각형의 둘레였을 거야. 더해봐봐. 그럼 몇이야? 12K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뭘 해주냐? 약분 시켜봐, 약분. 자, 2분의 1과 2분의 1 사라지고, 상수항이 12도 사라지고, K도 하나 사라지지. 왜? K는 0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R1이 몇이라는 거야? 그냥 K로 가는 거 아니겠어? 그치? 이거 봐봐. R1 자체가 그대로 비율을 담당하는 미지수인 이 K로 그대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잘 봐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3대, 4대,
5의 실제값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 하나. 두 번째, 3개의 총 그려줄게. 이렇게. 요번엔 2배씩 때려서 6대 8대 10 하나 나오고, 요번엔 마지막 절반 때려. 2분의 3, 2분의 5의 비율 가지고 있어. 실제값 가지고 있어. 이때 내저번 반지름 길이 우린 이제부터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비율을 나타내는 그 상수, 비율 상수의 값이 곧 내저번의 반지름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요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3대 4대 5 실제값 가지고 있어. 내저번 반지름 보자마자 몇이야? 1 나와야 되고, 이때는 내저번 반지름 몇이야? 몇만큼 곱해졌어? 이만큼 곱해졌지? 2라는 거야. 끝이야 이게. 자, 그럼 이때는 뭐야? 이때는 사실 3대 4대 5가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얘가 지금 몇이야? 2분의 4잖아. 2분의 4니까 3대 4대 5 보여야 돼.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쌤이 지금 얘기해주는 공식이 압도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다가 그대로 잘만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 이때는 지금 비율 상수 K값이 몇이야? 2분의 1인 거 보여? 2분의 1인 거? 그러면 반지름값 몇이라고? 그대로 2분의 1일 거라고. 요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생각보다 가끔씩 툭툭 나오니까 무조건 잘 기억해봐. 중학교 때만 나왔으면 쌤이 고등학교 때 얘기를 굳이 안 할 거였는데, 근데 고등학교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이 공식들이 한 번씩은 무조건 한 번씩 쓰이더라고. 그래서 알고 있는 게 이득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한번 쭉쭉 정리를 시작해볼게. 시작해보면 자, 첫 번째 R1의 길이 자체는 자, 여기 K와 그대로 같은 거야. 그대로 K로 갈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냐? 이거 실제로 해봐. 실제로 해보면은 이거까지 한번 해볼게. 두 번째 넓이는 S는 2분의 1 곱하기 제일 짧은 거 2개 5랑 12 곱한 걸 수밖에 없거든? 그치? 요 이해되나? 그러면 여기에서 K를 2번 곱해주니까 이게 뭐일 수밖에 없어?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 반지름 곱하기 세 변의 길이의 합 30K로 올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2만 남게 되고 K 하나 없어지니 R2는 2K 이렇게 온다 이거야. 오케이? 솔직히 분수로 나왔어도 얘기 안 해주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너무 편해. 너무 쉽게 나와. 2K.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어. 느낌상. 3K야. 실제로 해봐. 무조건 3K 나와. 마지막도 얘는 조금 특이한데 얘도 똑같이 3K 나와. 그래서 이것만 잘 주의해주면 문제 엄청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이거 괜찮나? 그래서 이거 한번 꼭 제대로만 암기해놔봐. 그러면 문제 풀이할 때 진짜 이득 많이 보는 순간이 꽤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증명 자체는 내저번의 반지름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서 일반화 때리는 거 말고 없거든? 근데도 너무 유용하게 쓰인다. 이거지. 중학교 2학년 때는 당연히 너무 잘 쓰이고 이후부터도 조금씩 잘 쓰이니까 무조건적으로 한번 잘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처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계산 빨리 하면 돼. 계산 빨리 해서 내저번 반지름 구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피타고라스 수를 일단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잘 써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229번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일단 내심의 좌표를 구해보자. 내심의 좌표는 뭐야? 내심 자체는 뭐야?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자, 그래서 가계 이등분 해가지고 교점의 좌표 구해도 사실은 문제 없지? 그냥 자, 그래도 돼. 하지만 쌤은 방금 얘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어. 왜냐? 왜? 지금 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무슨 관계인 거 보여? 수직인 거 보이고, 그리고 3대 4대 5의 직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먼저 눈에 보이면 좋거든? 왜? 기울기가 두 번째 직선에서는 4분의 3이고 세 번째 직선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4잖아. 그러니까 탄젠트가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4가 올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3대 4대 5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눈에 띄어야 되고, 자, 그래서 y는 0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 세 번째 직선을 그릴 때 요거랑과의 교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봐봐. y가 0일 때는 마이너스 2,0 지날 것이고 얘는 3,0 지날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이거 보이지? 그러니까 먼저 두 번째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봐. 이런 느낌으로 쭉 하나 그려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선은 서로 수직한 관계지? 수직인 거 보여야 돼. 수직하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쭉 그려봐보자 이거지. 자, 이렇게까지 왔어. 이렇게까지 왔고, 이제 여기가 몇 콤마면 마이너스 2,0이고, 자, 여기가 몇 콤마면 3,0이겠더라. 자,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겠더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는 뭘 먼저 했어야 되냐. 여기에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3,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맨 처음 스텝은 수선의 발을 내려갔고 4분의 3, 3대 4대 5가 만족하니까 이거 뭐야? 세 개의 직각이 모조리 닮음이지? 그러니까 이 전체 삼각형도 3대 4대 5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 전체 직각도 3대 4대 5인 거 확인했지 우리 지금?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뭐야? 5야. 5인 거 보이지?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 이거야. 왜? 여기가 실제값 3, 여기가 실제값 4로 올 수밖에 없을 거거든. 좀 더 긴 건 왼쪽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럼 뭐야? 내저번 반지름 뭐야? 보자마자 내저번 반지름은 K값이 지금 1이니 1로 올 수밖에 없겠다. 이거 보이지? 그럼 왜 굳이 이걸 구했냐? 내저번의 반지름이 사실은 내심의 좌표에 무슨 좌표로 가? Y좌표로 간다. 바로 B가 1 나오게 되는 거야. 요거 보여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내저번 반지름을 내심원을 이렇게 쭉 그려봐봐. 내저번 미안해. 그래서 여기에 중심, 즉 내심을 잡았을 때 여기에서의 수직 이등분, 가계 이등분, 이 두 개의 직선의 가계 이등분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다. 이거 보여야 돼. 그지? 그러니 이제 뭐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때는 뭘 해주면 되냐? L2랑 L3를 더할 건지 뺄 건지만 해주면 이 직선이 완성되거든. 근데 기울기가 뭐야 돼? 양수인 거 보이지? 그러면 어떨 때만 기울기가 양수일 수밖에 없냐? 서로 더해줬을 때만 양수일 수밖에 없을 거야. 왜? 빼주게 되면 x랑 y의 개수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가 일 수밖에 없겠고 둘이 더해준 직선이 지금 이 직선 L4로 올 수밖에 없겠다. 이거 보여야 돼. 그러니 둘이 더해줘봐 한번. 7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이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겠고 이 직선 위에 당연히 뭐가 존재해야 돼? 내심의 좌표인 i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심의 좌표는 y값이 몇이었어? 1이었어. 그럼 x의 값도 몇이 돼야 돼? 1로 와야 되니까 a랑 b를 더해준 값은 2로 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공식이 존재한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접점까지가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가 보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하여 내심의 무슨 좌표를 빠르게 구할 수 있겠다.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만큼은 y좌표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이 공식을 한번은 꼭 잘 기억을 해주고 아니면 일단 뭐 정석풀이 한번 쭉 풀어봐. 쭉 풀어보고 이런 풀이 방식도 분명하게 존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좀 특이하게 풀어봤어. 그럼 이렇게까지 왔고 이제 그 다음 진도인 원의 방정식 나가면 될 거니까 워크북 이제 꼭 직선의 방정식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원의 방정식 쭉 진도 나가면 될 거야. 마무리하고 다음 거 나가보자.